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여인의 복수. 영천시 북안면 내포리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 중에 매구가 복수하는 내용의 설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구란 우리나라에서는 천년 묵은 여우를 가리키는 말인데 어찌 보면 구미호랑 비슷합니다. 보통 여우가 수련을 하여서 신통력을 얻고 인간을 초월하는 신령 같은 개념이라면 우리나라의 매구는 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사악한 존재이며 자신의 원한을 풀고자 하는 악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천 땅의 가난한 선비가 과거 시험날이 다가오자 좋은 길조를 받기 위해 비치로 만든 연적 등을 개나리보쯤에 짊어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몇 날이 걸려 경상도의 땅의 끝 추푸령 아랫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직도 해가 조금 남아있는지라 마음이 급한 선비는 쉬어가라는 주모의 말도 뿌리치고서 혼자서 추푸령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등성이에 올라왔을 즈음에 날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비까지 내려서 선비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참을 정신을 잃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앞에 가물가물한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급한 마음으로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엔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선비는 문을 두들겼지만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처마 끝에서 하룻밤 새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선비가 풀썩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띠검 문이 열리며 소복으로 곱게 단정한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온데 길을 헤매고 있사오니 잠시 비만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하는 선비에게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승낙하고서 사랑채로 안내하였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여인의 용모와 자태에 반한 선비가 여인에게 왜 혼자 사는지 물었습니다. 여인은 3년 전 남편을 잃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잠이 든 부모님이 알게 되면 안 되니 조용히 있다가 가시라며 당부를 하고 방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여인에게 반해서 여인을 가머니설로 꼬시기 시작했고 외로웠던 탓인지 여인 역시 선비에게 마음을 열고 결국 둘은 정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 시작하자 선비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여인을 고향 영천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인이 정말이냐고 묻자 선비가 단호하게 말하길 부인 걱정 마시오. 나마 이런 중천금인데 어찌 약속을 어기리오.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내 목숨을 앗아가도 좋소 하며 증표로 비취로 만든 연적을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선비의 말을 믿고 여인은 가지고 있는 돈까지 여비로 주고 선비에게 꼭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눈물을 뒤로하고 걸음을 서두른 선비는 과거장에 도착했고 시험을 잘 봐서 장원급제까지 하였으나 막상 급제를 하고 보니 자신이 과부와 눈맞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출세길이 막힐까봐 추푸령의 과부에 대해서는 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궁에 들어가고 공부하고 노력한 끝에 종구품감 검도, 지방관리직으로 읍이나 고을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어서 자신이 살던 고을의 수령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의 주선으로 참한 색시까지 얻고 아들까지 낳아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2년이 지난 무렵 고을에 변괴가 생겼는데 밤마다 아이들이 없어지고 가축이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검독이 된 선비는 나졸들을 시켜 마을을 순찰하게 했는데 그렇게 마을을 살피던 나졸들은 무언가가 한 집안에서 담을 넘어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사람처럼 옷을 입고 두 발로 서 있었으나 머리는 길게 100발로 늘어지고 얼굴에 털이 나 있고 주둥이가 긴 것이 사람이 아닌 여우 같았습니다. 나졸들이 달려들었지만 그 여우 같은 것은 한순간에 지붕을 타고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나졸들은 자신이 본 그것은 여우 귀신 매구라고 생각했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선비는 매구의 짓을 어떻게 막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관하로 향하는 선비 앞에 호련히 100발의 여인이 나타나서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선비를 노려봤습니다.
선비는 이것이 매구가 둔갑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누구냐고 소리치자 매구가 선비를 노려보며 말하길 그대는 진정 나를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보아라. 손에 쥐고 있던 비치 연적을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선비는 수년 전에 추풍령에서 여인과의 약속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놀라고 있던 선비를 노려보던 매구는 가족을 보호하고 싶으면 오늘 밤 진시 동구박 고목나무 앞으로 나오시오 라며 사라졌습니다. 놀란 선비는 관아에서 고심하다가 저녁이 되자 칼을 갈아 소매에 넣고 나졸들을 불러 나를 몰래 따라오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매구와 만났습니다. 그가 오자 매구는 따라오라는 듯 산속으로 걸어갔고 매구가 등을 보이자 선비는 소매의 칼을 꺼내 여인의 등을 찌르며 나졸들에게 매구를 공격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곧 나졸들이 달려들어 창으로 매구의 곳곳을 찔렀으나 매구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선비를 매섭게 노려보더니 갑자기 그녀의 몸이 부풀어 오르고 얼굴이 여우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구는 말하였습니다. 니놈과의 일을 알게 된 시부모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너만 믿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목을 메어 죽었다. 내 복수심에 매구가 되어서 잔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사람을 해친 걸 후회하여 내 마지막으로 원한을 풀게 치성이나 드려달라고 너에게 간청하려 했건만 사람을 불러 또 나를 해치려 하다니. 매구의 원한 맺힌 목소리에 넋이 나간 선비는 그제서야 목이 잘려서 쓰러진 나졸들을 보았고 비명을 지르며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으나 매구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을 벌려 선비의 목을 물어 뜯었고 선비는 결국 매구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 후로도 매구는 마을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쳤고 이 마을의 사람들은 매구가 무서워서 도망간 후 마을은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